포스테코글루, 불을 지르다 토트넘, 첼시 대전, 포체티노의 경고. 런던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정을 넘어서는 순간인 11월 7일 새벽 1시, 토트넘과 첼시 간의 치열한 대결이 임박했습니다. 2023-24 프리미어리그 전장에서 거인 토트넘은 현재 리그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첼시는 불안한 모습으로 11위를 유지하면서 14점 차이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결은 첼시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전 시즌 토트넘을 이끌고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했던 지금의 토트넘 지휘자 렌젤 포스테코글루 감독 간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긴장된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역사적인 경기를 앞두고 자신의 말에 긴장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이라는 클럽에 남긴 발자취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세웠던 문화와 철학, 그가 이룩해낸 성과들이라는 건축물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 건축물에 우리는 그에게서 배운 덕목을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토트넘이라는 클럽에 대한 포체티노의 영향력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의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성실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의 공헌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 결과 토트넘의 팬뿐 아니라 선수들, 그리고 클럽 직원들까지 모두 그의 노력에 대해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노력이 토트넘의 이제까지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음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드 위에서 경기를 수행하는 동안 경기에 뛰어들 때라는 것은 감정을 제쳐두고 변함없이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모든 경쟁에서 중요한 사실이나 포체티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느끼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은 승리를 위한 피드백과 전략에 앞서는 자리를 찾을 수 없으며 어떠한 관용도, 즉 대체 불가능한 경기의 엄중함과 규율을 허하게 하는 어떤 타협이나 너그러움 등도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토트넘 감독은 포체티노뿐만 아니라 첼시의 선수 쇼핑 전략에도 도전하며 한 팀을 강화하기 위해 10억 파운드를 쓰는 이야기를 빚고왔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인 투자의 가격은 저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클럽을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키는가, 팀 안에서 결속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별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많은 스타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빛의 무리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냉정한 싸움의 문턱에서 포스테코글루는 또한 토트넘의 팀 상황에 대한 걱정도 표현했습니다. 전체 팀이 힘에 차 있지만 벤 데이비스를 제외하고요. 그는 이전 경기에서 발목 부상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것은 저를 걱정하게 합니다.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면서 경기장은 곧 전쟁터로 변할 것입니다. 축구 전사들의 인내심과 용기가 시험받을 곳, 이 고전적인 경기를 같이 기대해 봅시다. 극적인 대결이 11월 7일 오전 한국 시간에 열리는데 이것은 런던 더비뿐만 아니라 손흥민과 그의 전임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간의 내면적 대면의 장이 될 것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을 가장 찬란했던 순간들로 이끌었던 인물이며 이제 손흥민은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상대로서도 그라운드에 서야 합니다. 역사는 토트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니 그들은 종종 첼시에게 압도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역사가 다시 쓰여질 것 같습니다. 높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새로운 높이로 이끌고 있어 팬들은 눈부신 승리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호스퍼 트레이닝 센터의 좁은 기자회견장에서는 부상 소식으로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도기는 확실치 않은 회복 과정에 있으며 벤 데이비스는 연습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모든 질문과 시선의 중심에는 팀의 주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손흥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와 옛 스승의 대결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싸움이며 기억과 꿈 사이, 충성심과 의무 사이의 전투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돌바른 결정지라고 말한 것처럼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서 마주할 모든 것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모든 터치와 볼 경로는
감정과 기대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대결에 대해 토트넘의 현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한 인터뷰에서 그것이 볼바른 선택지라고 확신하며 손흥민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할 때 손흥민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를 축구 선수로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손흥민이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주는 경기 방식,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는 방식, 그리고 여기서 그와 일하는 방식이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팀의 주장이거나 리더십 그룹의 일부이든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한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후 클럽 내외적으로 큰 정신적 공백과 위치적 공백이 생겼다. 그는 손흥민이 그 공백을 메우는 좋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메로, 메디슨 등 많은 베테랑 선수들로부터 손흥민이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손흥민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기에 책임감이 더해질 수 있지만 그는 정말로 축구를 즐기고 있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한다고 그는 설명하면서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토트넘의 1번 선수는 다름 아닌 손흥민입니다. 비카리오, 펜더벤, 비수마 등 많은 선수들이 훌륭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손흥민이 대체 불가능한 선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의 득점 전환율은 무려 90%에 달하는데 이는 이번 시즌 초반 그의 퍼포먼스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한쪽은 현재의 팀이고 다른 한쪽은 손흥민을 정점으로 이끈 스승입니다. 그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손흥민이 여전히 손흥민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를 가져오려는 사람이며 물론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우승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토트넘 하스퍼가 갑작스럽게 내부 분열의 조짐을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축구에서 단합과 팀워크가 승리로 이끄는 열쇠인데 일부 선수들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판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인물은 바로 제임스 메디슨으로 사랑받으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팀의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탁월한 경기력을 칭찬하지만 축구 팬들 사이에서 메디슨이 개인 기록 중심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공격을 혼자 마무리 지으려고 하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하는 대신 자주 개인적인 플레이를 선택합니다. 특히 프리킥 상황이나 중요한 득점 기회에서 메디슨은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동료들이 더 나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구체적 사례는 그가 손흥민의 득점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토트넘 팬 커뮤니티는 이를 어리석은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주저하지 않고 묘사했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복권은 이야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디슨이 지배하고 있는 미드필드 라인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가 자리를 양보하는 데 주저하는 것 같지만 한 팀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수 간의 호흡과 연결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벤탄쿠르와의 호흡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팀의 주장인 손흥민이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하고 팀의 단합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메디슨이 팀 내 분란의 씨앗으로 나타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페널티킥을 누가 맞게 될지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메디슨은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듯이 그러한 행동이 믿을 수 없는 컨디션을 보이고 그런 기회에 합당한 손흥민으로부터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들과 전문가들은 팀의 단결이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개인적 문제들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의 이상을 흐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축구 역사는 재능 있는 선수들을 많이 목격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경기장에서의 이기적인 행동으로도 유명하며 이러한 행동들은 종종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논란이 많은 경력을 가진 프랑스의 니콜라 아넬카를 들 수 있습니다. 아넬카는 개인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협력적이지 않은 태도로 인해 종종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10년 월드컵에서 감독 레이몬드 도메네크와의 충돌로 인해 조기에 귀국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은 아넬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것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불만을 촉발시켜 프랑스가 대회에서 참담한 탈락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선수 웨슬리 스네이더는 인터 밀란과 국가대표팀에서 활동할 당시 자신의 이기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플레이 메이킹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개인 해결책을 선택하여 동료 선수들과 팬들로부터의 신뢰와 존중을 잃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언론의 시대에서 마리오 발로텔리와 같은 선수들은 팀의 이익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언론과 팬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재능은 결코 의심받지 않았지만 그라운드 안팎에서의 비전문적인 행동은 그가 최고의 클럽에서 뛰는 기회를 잃고 그의 커리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메디슨의 경우 아직 더 큰 문제가 발전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일 뿐이지만 선수들의 과거로부터의 교훈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클럽은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적시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는 클럽의 명성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